자, 이번 시간은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기본 문제 100제를 볼 건데, 기출 문제를 토대로 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경영이라는 임도 쪽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를 토대로 나왔던 문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 나올 만한 문제 위주로 100문제 정도 보는 건데, 문제 자체는 나오는 유형을 익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 일단 나왔던 기출이기 때문에 도움도 되시겠지만은, 아, 요런 유형이 나오는 거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도 감을 먼저 트레이닝을 하시고 실제 기출 문제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유적과 유속에 대해 설명하시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 대한 정의 문제가 최근 들어서 한두 문제씩 꼭 나오고 있고요. 겹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즉, 나왔던 기출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 그 많은 내용 중에 단어 한두 개 정도의 정의, 특징을 묻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유적, 유속 설명 묻는 거는 이미 근데 몇 번 나왔던 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공식을 적으세요, 단어 의미를 적으세요, 이런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속 같은 경우에 물의 속도를 의미한다, 그 정도만 적으시면 돼요. 말 그대로 정의입니다. 정의, 뜻. 뭐 거기서 내가 주절이 관련된 내용은 더 적으실 필요 없는 거예요. 유적 같은 경우 물의 횡단 면적,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물론 서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합니다, 그 정도는 약간 예의상 붙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관련 용어 한번 좀 몇 가지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유속 같은 경우 물의 속도고요. 유적 같은 경우 횡단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물의 횡단 면적. 자, 유량은 유적을 통과하는 물의 양으로서, 실제로 기출에 뭐가 있냐면요, 유량의 공식을 적으세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그래서 유속 곱하기 유적을 적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로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유속과 유적을 주고 유량을 구하거나, 혹은 유량과 유속을 주고 유적을 구하거나, 세 개 중에 결국 하나를 구하라는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윤변 같은 경우 물에 접속되는 배수로의 길이, 그리고 경심은 유적 나누기 윤변입니다. 경심 같은 경우에도 나름 이미 몇 번 나왔던 사례가 있는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정의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적을 윤변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기유속 같은 경우 계상에서 침식을 일으키지 않는 최대 유속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중력에 의한 침식의 종류 3가지를 적으세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특정 종류 적는 문제는 그런 유형 문제 자체는 정말 많습니다. 뭐 사방댐에 관련된 뭐 기능 몇 가지 적어라,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지적, 어떤 지점 같은 거, 어느 지점이 제일 좋을지 뭐 3군데에 적어봐라, 이런 식의 종류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침식 종류 이것도 나오기 좋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붕괴형, 지활형, 유동형, 사태형 침식 4가지가 있고요. 3가지만 적으랬으면 3개만 적으시면 되겠죠. 자, 요런 유형, 그리고 요런 기출이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요, 물에 의해 발생되는 침식의 종류 4가지를 적으세요가 있습니다. 이 물에 의해 발생되는 침식 같은 경우 실제 기출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필기 때는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 그만큼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내용인데, 요런 거 요즘에는요, 이런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이상은 그래도 나오는 편인데,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간과할 만한 거, 특이한 거, 그리고 잘 안 나오던 거, 그런 것에서 한두 문제씩은 꼭꼭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차피 이론에 넣어봐야, 이론 쪽에서는 여러분께서 솔직히 알고 있어요. 어차피 이론을 잘 봐봤자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문제 형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물에 의해서 비에 의한 우수, 그리고 하천, 지중, 바다 침식, 이렇게 4종류가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례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식 종류, 그래서 왔는 김에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중력에 의한 침식이라든지 요거는 나온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체크해 두셔야겠죠. 자, 붕괴형, 지활형, 유동형, 사태형 아까 보셨고, 바람에 의한 침식 2가지 나온다 하면 내륙사고 침식과 해안사고 침식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일회성 문제, 특수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한 번쯤 이렇게 보고 가시는 것만 해도 혹시라도 나왔을 때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개라도 적으면 부분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알고 있는 게, 여러분께서 만약에 100이라는 지식을 들으면 100 다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울 정도로 사실 살림 좀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능성을 좁혀서 나올 만한 거, 자주 나올 만한 문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 암기를 하고, 그 차후에 이런 거는 그래도 눈요기라도 봐놨다가 혹시 나오면 부분 점수라도 가져가자는 겁니다. 자, 침식의 종류는 이 정도 있다는 거 한 번쯤이라도 손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은 보기 내용이 있는데 빗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침식의 순서라고 나옵니다. 자, 요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온 것 중 하나예요. 얘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일단 순서만 나열하는 유형이죠. 순서 나열하고 거기에 대한 특징 적으라고 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우격침식 같은 경우 빗물이 타격을 해서 일어나는 그 침식 종류죠. 그거를 설명을 쭉 적어놓고 이 의미가, 이 뜻이 어느 침식을 의미하는지 그 종류를 적으세요. 답을 우격침식 족도로. 그렇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실제 다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렇게 크게 보면 3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침식의 순서를 나열하라 했습니다. 뭐다? 내가 알고 있던 대로 빗물이 때리는 거, 그리고 그 빗물들이 모여서 면을 깎는 거, 그리고 조금 골이 발생하고 골이 더 커져서 심도까지 깎는 우격, 면상, 누구, 구곡의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 이거는 충분히 이미 나왔던 사례가 있고요. 반복적으로도 아마 나올 만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같은 경우에 꽤 고대 문제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최근이라는 게 근 5년을 말하는데, 최근 동안 나온 적은 없지만 거의 뭐 한 7, 8년 전인가 엄청 오래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던 문제고, 그리고 나올 만한 문제인데,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특수 문제는 주기성은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오면 그 다음 나올 때까지 만나기 힘들지만 나오면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공식이 매우 간단한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가는 게 좋다. 자, 보호의 높이가 있고요. 그리고 물의 단위 중량이 나옵니다. 사방땡이 받는 총 수압을 구하는데, 수압 같은 경우에는 물의 단위 중량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높이의 제곱을 해줍니다. 자, 그럼 그대로 2분의 1 곱하기 1500 곱하기 4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건 특수 문제로 공식 정도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빗방울이 지면에 타격하여 토양이 분산하는 가장 기초 초기 단계를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4번 문제 유형 중 하나입니다. 4번 같은 경우 순서를 적는 거였다 하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설명이 뭘 의미하는데 요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뭐죠? 지면을 타격한다, 우격, 침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사실 기본 문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나 자주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들 모아보면, 야, 얘들만 다 봐도, 그러니까 100문제 요것만 다 봐도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문제의 유형이나 이거를 없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 범위 안에서 거의 나오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왔는 김에 침식 순서랑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줄였습니다. 우격침식 같은 경우에는 입자로 타격했는 가장 초기 단계, 그리고 면상은 표면 전면을 10개 유실하는 것, 누구는 잔도랑이 발생하는 것, 구공은 이 도랑이 커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격, 면상, 누구, 구곡 순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정지하셔서 정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계속해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분기형 침식의 종류 4가지를 적으세요. 자, 분기형 침식 아까 우리가 봤었죠. 계속 이제 나오는 유형들이라든지 이제 기출 들어가면은 제가 관련 유형 비슷한 문제, 나왔던 문제 계속 반복해서 돌릴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왔던 유형 2-3문제 정도는 함께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물론 특수 문제 같은 경우, 특이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회성이 그치기 때문에 뭐 다른 유형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아까 봤던 것도 또 나오고 해서 공부하면서 같이 외우도록 그렇게 공부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자, 침식의 분기형 침식 종류 4가지, 산사태, 산붕, 북락, 포랑, 암살 북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얼핏 기억나는 거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에 분기형 침식 종류 3가지 정도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답이 보통 정리해 산사태, 산붕, 북락 이렇게 3가지를 적으면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참, 가기 전에 이 각각의 그 침식 유형에 대한 어떤 간단한 정의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겠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많이 자세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단어, 그 용어에 대해서 간단한 특징 정도만 알고 가도 충분히 서술형 점수를 확보할 수 있어요. 자,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3회 계곡에서 연속적으로 길게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 뭐 원래 같으면 산사태 같으면 뭐예요? 뭐 급속하게 발생하고 급경사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그리고 하루에 뭐 10mm per day 해가지고 1일 10mm 이상의 속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발생하고, 뭐 이렇게 다 그 특징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항상 정의는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간단하게. 자, 산붕은 자, 발생한 산사태가 동일하게 하는데 산 허리 이하인 산록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산사태이다. 혹시라도 자, 또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산허리 이하의 산록부에서 주로 발생되는 이벤트를 빼더라도 산붕에 어느 정도의 부분 점수라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산붕은 산사태와 비슷하게 발생하는데 산사태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산사태를 말합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산사태의 특징이니까, 산붕의 특징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내용을 좀 슬림하게 할 수 있는 것.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 지식 그대로 그냥 그 통으로 다 외우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우리는 지금 이제 공부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다양하고 더 많은 내용을 알지만 합격이라는 기준에서 점수 확보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북락 보시면 중력 침식의 형태인데 비탈면에 불안정한 토개가 무너져 토층에 주름이 잡히는 현상이다. 여기서 또 북락을 많이 줄인다면요, 비탈면에 토개가 무너지면서 주름이 잡히는 현상을 북락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또 줄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키워드가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키워드가. 자, 주요한 3개 정도, 주요한 본경 침식 3개, 요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그 부분에서 정지 잠깐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자, 비탈면 안전공법의 종류 5가지를 적으세요. 사방 쪽에서는 실제로 낼 수 있는 문제가 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내려고 하면은 사실 경영 쪽이나 인도 쪽에서 내기가 더 좋고요. 그래서 문제 빈도는 사방이 조금 저조한 편이지만 근데 그만큼 나올 만한 게 조금 보인다는 거죠. 자, 안전공법 종류 같은 뭐 녹화공법, 기초공법, 안전공법 이런 게 있을 텐데, 자, 비탈면 안전공법 종류로는 다듬기, 록볼트, 록앵커, 철근 삽입, 소일 레이닝법, 옹벽공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8번은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고, 뭐 차후에 녹화나 기초 같은 경우에도 100문제 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보겠습니다. 골마기의 특징 3가지 적으죠. 이 골마기 문제도요, 정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사방 쪽에서 골마기만큼 자주 나오는 게 없다고 느낄 정도로 이제 수많은 문제를 계속 보잖아요. 저는 이제 하다 보면 골마기 계속 나옵니다. 은근 싫어도 외울 정도로 많이 나와요. 자, 골마기 같은 경우 유속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침식 방지, 그리고 이걸 통해 토사 유출과 사면 붕괴를 막는다. 자, 그리고 골마기 같은 경우 계류상의 위쪽에 주로 시공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반수면만 축조하고 중앙부를 낮게 하여 물이 빠지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자, 왜냐하면 골마기 같은 경우에는요, 사방댐이랑 비교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사방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골마기는 반수면만 축조하죠. 근데 사방댐은 반수면과 대수면 모두 축조합니다. 자, 그런 유사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방댐 같은 경우 뭐 물빼기 구멍이 별도로 설치되는데, 얘는 골마기는 물빼기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중앙부를 낮게 해서 물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점으로 문제를 보통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골마기 기울기는 1대 0.3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오케이, 이런 게 특징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일단 나열은 다 해드렸지만, 제가 수험장을 그래도 많이 이렇게 만나는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편한 걸로 이제 제작을 해드리는데, 이제 근데 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외울 범위를 좀 넓게 잡아드린 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3가지 찝을 하면 좀 외우기 좋은 게 반수면만 축조한다, 중앙부를 낮게 한다, 그리고 침식 방지하는 목적으로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3가지 적으시면 되는 거죠. 굳이 막 10개 주처리 뭐 기울기 혹시라도 근데 기울기는 제가 좀 외우라고 말씀드린 게, 최근에 보면은 사방 쪽에서 기울기 기준을 묻는 문제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몇 쌓기, 뭐 찰쌓기 기울기 기준은 뭐 얼마인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골마기 같은 경우에도 돌골마기 같은 경우 특정하게 많이 짖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 정도 안에서는 그래도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9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아마 유첨 형식으로 조금 더 그 자세하게 나열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 참고로 하시고 본인 스타일 맞춰서 조금 더 슬림하게 만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처럼 이제 요 문제처럼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줄인 거예요. 거기서도 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본인 스타일 맞춰서 좀 줄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바닥마기의 시공 목적을 적으시오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최근에는 예전 같으면 해도 문제가 좀 적을 때니까 뭐 종류 적으시오, 특징 적으시오,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조금 응용 문제를 살짝 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걸 왜 하는데? 시공 목적에 대해서. 시공 목적에는 사실 제가 보기엔 뭐 특징이나 아니면 정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바닥마기 같은 경우 바닥을 막아주는 거예요. 즉 뭐다, 바닥에 퇴적된 토사 유실을 방지하는, 막아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렇게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막 각도를 얼마 해가지고 뭐 완화해줘가지고 뭐 이걸 지켜주고 뭐 길게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도 바닥마기가 나온 김에 다른 것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체크하고 가야겠죠. 자, 이게 바닥마기의 기능이자 목적이자 정의, 이거 일단 체크하고, 자, 그리고 바닥마기는 사방댐보다 낮은 높이 1에서 1.5m 정도로 하고, 물바지의 길이는 바닥마기 높이의 1.5에서 2배 정도로 한다. 요거는 유형으로 만약에 나온다 하면 가능성은 좀 적은데, 요즘 좀 이런 유형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갈로 해가지고 기역, 뭐 니은 해가지고 요거 채워 넣으라는 식의, 즉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기준이니까 그 유형 중에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100mm 빈도, 그 최대 그 홍수량에서 100mm 빈도 해가지고 뭐 1.2배 해가지고 요런 문제 유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좀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도, 숫자 같은 것도 조금은 좀 염두를 하자. 근데 바닥마기 쪽은 사실은 중요도가 조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낼 만한 게 많아가지고 요거까지는 아마 안 건드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왔는 김에 한번 짚고는 가시기 바랍니다. 자, 종류로는 재료에 따라서 돌바닥, 그리고 콘크리트, 그리고 돌망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바닥마기는 종행 침식이 많이 발생되는 하류 혹은 개상 굴곡부 하류에 주로 시공한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바닥마기는 어느 장소에 하는 게 적합한가? 뭐 이런 거 묻게 되면 이런 답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나갔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은 저도 사실 이게 설명드리면서 아니면 책에 넣으면서도 그래도 이런 것까지 내려면은 진짜 좀 더 있어야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낼 수 있는 문제가 나오던 문제만 이렇게 변형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각도에 따른 수제의 종류 3가지를 적으세요. 자, 우리가 그 필기 때부터 자주 봐오던 상향, 하향, 직각 수제, 이렇게 3종류가 있겠죠. 수제 쪽도 지금 벌써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류 문제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이론 보기보다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치고받는 식으로 한번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상향 수제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흐름을 전방으로 밀어내는 힘이 커서 제방 및 호환 보호에 좀 좋은 편이다. 자, 그리고 수제 앞부분에서는 흐름의 저항에서 쇄골의 손상 위험성이 조금 큰 편이다. 직각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가장 짧고 공사비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고, 하향 수제에 비해서는 쇄골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상향 수제보다는 좀 큰 편이다. 그래서 요런 간단한 정도라도 특징은 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에서도 이건 이제 예측인데, 상향 수제에 다른 뭐 수제에 비교했을 때의 상향 수제의 어떤 장점, 특징은 그냥 적으시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걸 뭐 2가지, 3가지를 나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만이라도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 잠깐 정지하시고요. 자, 우리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보시면 사방댐의 기능 4가지. 자, 요건 단골 문제죠. 사방댐 관련해서 기능, 적지, 물빼기 구멍, 요 3문제는 계속 쌀거들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능으로는 완화, 그리고 침식의 방지,
삼각을 고정을 통해서 붕괴를 방지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불안정한 토사의 유동을 막고 양한 삼각을 고정하는 거, 그리고 진화용수 혹은 음용수, 야생동물의 음용수로 이용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능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방댐의 설치 장소, 적지 장소, 설치 장소, 어디에 설치하면 적합한가, 이렇게 뭐 이런 용어로 나올 건데, 자, 댐 부분은 좁고 상류 부분이 넓어서 퇴적이 좀 한쪽으로 우리가 조금만 지어도 많은 양의 퇴적을 할 수 있는 용이한 곳, 즉 댐 부분이 좁은 곳. 자, 그리고 계류바닥 기울기가 완만해서 지류가 합류하는 곳과, 그리고 기간이 길 경우에는 이 구역에 따라서 완충을 위해서 계단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개상 및 양안에 안반이 존재하는 곳. 필기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개상 및 양안,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걸 들으세요. 개상 및 양안의 안반이 무조건 존재하는 곳에 사방댐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 아니라고 했었죠. 이 안반이 존재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약간 초이스 선택의 좀 그런 개념이 있었죠. 이게 꼭 안반이 존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무조건이 아니라. 자, 이렇게 네 군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면, 그리고 또 14번 문제 보면 중력댐의 안정조건. 자, 그래서 이제 12, 13, 14번이 기능, 장소, 그리고 안정조건, 요렇게 물빼기 구멍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사방댐은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사이클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니라 여러분께 시험 치실 때쯤 되면 충분히 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사방댐 부분이에요. 무조건 어느 회차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빈도도 높아요. 딴 애들 두세 문제 나올 때 얘들은 네다섯 번 나옵니다. 자, 안정조건. 그리고 옹벽의 안정조건, 나중에 아마 백제안에 있을 텐데, 옹벽의 안정조건과 중력댐의 안정조건은 조금 용어를 달리 해주셔야 돼요. 같은 방어막이기 때문에, 방어댐 개념이기 때문에 비슷하긴 한데 약간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전도, 그리고 활동, 체제 파괴와 기초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이런 것들이 중력에 대한 안정 조건입니다. 좀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린 거는 꼭 좀 이제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특수라든지 뭐 빈도 낮은 문제는 사실 좀 힘들다 싶으면 저는 버리라고 무조건 말합니다. 자주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만이라도 꼭 좀 암기해 주시고,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자주 안 나오는 문제나 특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물론 자주 나오는 문제도 똑같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서 좀 확률로 저는 무조건 좀 덤비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공부량을 최소로 하더라도 많이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자주 나오는 것만 모아서 좀 풀자는 주의고, 이제 점수를 좀 더 높이자 하면은 특수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공부 비중을 자주 나오는 거를 주력하고, 이제 60% 정도, 60, 70% 주력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래도 좀 안 나오는 거 위주로도 같이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일부러 보기보다는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계속 보면서 손으로 쓰면서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길 가다가 여유 있으면 좀 그것도 보기도 하고, 손으로 내가 답을 가리고 적으면서 실제로 문제를 푼다 생각하고 작성을 해보셔야지 그게 완벽하게 자기 것이 될 겁니다. 자,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15번. 자, 빈칸 완성하는 문제인데, 자, 기준 문제가 나왔습니다. 길이 6m 미만으로 보통 댐은 물 높이의 2배를 하고 6m 이상일 때는 1.5배 기준한다. 특정 기준에 대한 수치 문제, 이런 것도 요즘에 이제 막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기준 같은 것도 공부하실 때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거는 문제 다 넣어놨어요. 어지간하게 나올 만한 거는, 그리고 나왔던 것들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회차에 시험 치는 게 15문제인데 1년 해봐야 그럼 50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책에 있는 내용만 해도 300문제에다가 기출문제까지 하면 거의 뭐 500문제 가까이 되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 불리하거든요. 500문제를 정확하게 외운다, 사실 그것도 잘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된다면은 뭐 고득점도 가능하죠. 점수는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황폐의 진행 정도에 따라 보기 내용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특수 문제입니다. 잘 안 나오는 문제긴 한데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죠. 우격침식 때처럼 나올 수 있는 유형인데, 일단은 척암임지, 이거는 필기 때 보셨을 거예요. 척암임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기초 단계고, 그리고 나타나는 게 임간나지,
그리고 초기 황폐지, 그리고 황폐 이행지 마지막에 민둥산까지 그 과정을 거쳐서 황폐 정도가 점점 심하게 진행되는 그런 유형 문제였죠. 그래서 빗물의 침식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전례는 없습니다. 전례는 없는 문제지만 이렇게 한 번 정도 그냥 눈으로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7번. 자, 피라미드형의 석충용 돌을 말한다. 돌을 들 때 뭐 전면 그리고 뒷면, 돌 길이, 접촉부의 사이 치수에 특별한 규격을 두어 깬 석재를 무엇인가? 자, 이 문제인데 유형은 어떻게 보면 정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견치로 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은 이걸 적으면 되는 거고, 요건 무엇인가 견치돌인 거죠. 자, 이런 유형 충분히 자주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돌 종류도 요즘에는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빈도가 높진 않지만 나오니까 지금 같이 좀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 자, 견치돌의 크기. 자, 빈칸 채우는 건데, 견치돌의 크기는 전면의 길이를 기준으로 뒷길이 몇 배, 접촉부 나비, 그리고 뒷면의 크기 나오는데, 이거는 필기 때도 아마 보셨을 거고요. 실제로 기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유형은 그때 이렇게 빈칸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때 그 견치돌의 그 뒷길이, 그 접촉부 나비, 그리고 뒷면에 뭐 기준을 적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적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도 빈칸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요렇게도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준비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나왔던 유형이에요. 기출 사례가 있는 유형입니다. 자, 뒷길이 같은 경우 1.5배 이상, 접촉부 나비는 5분의 1 이상, 그리고 그 뒷면은 3분의 1 정도 크기로 한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19번. 산지 사방 구조물의 재료로 사용되는 석재 종류 5가지를 적어라. 자, 이것도 나왔던 문제인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견치돌뿐만 아니라 호박돌, 그리고 막겐돌, 마름돌 전부 다 뭐 우리 돌쌓기 할 때 사용하는 재료들이죠. 요 4가지가 사실은 주요한 거고, 그 외에도 이제 괸돌과 잡석 같은 게 있다는 거. 5종류쯤 되면 아마 맥시멈일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나올 건데, 종류로 그때는 아마 3가지 적으라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종류 그래서 익혀둡니다. 그리고 좀 여기서 난이도 더 높아지면 그 종류를 적고 각각에 대해서 뭐 특징 설명하라, 뭐 이렇게까지도 더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요 20번까지 하고서 마무리 일단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지 사방 구조물에 사용되는 골재 비중. 이 비중 문제도요, 기출에 이미 나왔던 전례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때는 뭐 빈칸으로 해서 나왔었는데, 일단 골재 비중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해주고 각각에 대한 기준을 적으라. 중량골재, 보통골재, 경량골재를 하는데 2.7 이상, 2.5에서 2.65, 그리고 2.5 이하 요 기준을 가진다는 거. 이 숫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일단 20번까지만 가볍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부터는 또 계속 이어서 유형 접하는 거, 그리고 지식적으로 조금 더 늘리는 거, 자주 나온 기출 문제가 있었던 내용 같은 암기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